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래시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UI를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픈AI API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가 좀 편하니까요. 플랫은 최근에 나온 프레임워크여서 사실은 그 지금 이걸 쓰는 업무적으로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건 익스페리멘털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파이썬으로 UI를 개발하기 쉽다 보니까 우리 이 클럽에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어,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미리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플랫이라는 거를 써야 되니까 이 플랫 닷 dev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플랫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미 조금 코드하고 이 참조하는 내용을 보기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창을 분할해 놨는데 보이는 내용이 좀 적어서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면 피드백을 주십시오. 그 플랫은 뭐 이런 UI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UI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설명을 조금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라이브러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막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너 원하는 아이디 가지고서 그냥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플루터 파워드 바이 플루터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랫 UI는 그 플루터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UI 프레임워크 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플루터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인 다트라는 언어 가지고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플루터를 쓰려면 다트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파이썬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썬을 쉽게 UI를 개발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찾아보던 중에 최근에 이 플랫을 만든 회사는 구글은 아닙니다. 구글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플루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터의 UI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파이썬은 이미 준비돼 있고 나머지 이제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게 곧 준비할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이제 원래는 개발할 때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앱 어플리케이션 iOS 앱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앱 다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 플루터처럼 한 번 개발해서 그 웹 웹이든 앱이든 iOS든 안드로이드든 거기서 다 돌아가는 코드를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아직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우리는 스터디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신 프레임워크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게팅 스타트 들어가서 이제 간단히 좀 보면요. 그, 예, 여기 설명한 것처럼 웹, 데스크탑, 모바일, 아무거나 원하는 언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음, prior experience in front-end development.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개발할 수 있다. 게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클럽에서 이 플랫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죠. 쉽, 쉽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UI 프로를 플랫 컨트롤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그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겠죠. 이 뒤에 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플루터 기반의 컨트롤 가지고서 개발을 할 거다. 그리고 플루터는 이제 구글이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플랫은 그냥 이제 프레임워크 자랑하는 거 중에 뭐 이제 단순히 다른 잘 돼 있는 프레임워크 뭐 랩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아니고 단순한 랩핑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 경험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쉬운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룩 프로페셔널하게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얘가 카운터.py라는 이제 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돼 있고, 보시면 코드 샘플 있죠. 일단은 그대로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카운터.py라는 파이썬 모듈. 저희 파이썬에서는 이 파일 py로 끝나는 파일을 모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듈 빈 모듈을 하나 하고 그 카피해서 붙여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면 플랫이라고 하는 모듈을 인스톨해야 돼. 그 모듈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오픈 AI 모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그렇죠? 딴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가져와서 손쉽게 내 코드에서 실행해주는 개념이라고 했고, 그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스톨 명령을 주고 필요한 모듈을 얘기를 하면 내 환경에다가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설치를 먼저 하면 터미널 메뉴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띄우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좋은 점은 처음 띄울 때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가상 인바이러먼트로 넘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 상태에서 닫았다 다시 띄우면 그냥 이게 그냥 복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 앞에 자신의 그 가상 인바이러먼트 명이 떠 있어야 그 가상 환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인스톨을 하면 전역 파이썬 프로그램에 모듈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항상 가상 환경이 맞게 터미널에 떠 있는지 보시고, 여기에다 pip install flat이라고 치면, 예,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뭐 설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이 스크립트 여기에 설치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 가상 환경 요 폴더 안에 있는 파이썬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 가상 환경이 아닌 데서 인스톨하면 전역 파이썬 경로 하위에 있는 사이트 패키지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막 설치하는 것들이 막 엉키겠죠,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잘 설치되면 이렇게 플랫이라는 아, 모듈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flat해서 인스톨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이 모듈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파이썬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파이썬 그다음에 모듈명 counter.py 엔터를 쳐보시면, 네, 지금 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맥에서는 이게 바로 뜨는데 윈도우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대신에 얘를 요 실행 버튼 파이썬 새로운 터미널 파이썬 터미널로 이게 저장을 안 해서 안 뜨는 거였군요. 지금 보면 저장이 안 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빈 파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에디터에는 이게 코드가 있었지만 우리가 실행시킨 시점에 여기에다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파일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거네요. 파이썬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네, 이번엔 실행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카운터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OS에서 실행시키면 이 맥OS 모양으로 뜨고, 윈도우에서 실행하면 윈도우즈 UI로 뜬다, 그거이고, 만약에 이제 그 앱도 그 웹페이지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웹을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코드를 단순하게 끝에다가 뷰라는 파라미터에 어, flat 웹브라우저 라고 뷰 타입을 웹브라우저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실행시키면 윈도우로 뜨겠죠.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실행 버튼 클릭을 하면 이 시점에 바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저장이 됐죠? 네, 저장된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예, 이번에는 그 웹페이지에서 아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코드로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뭐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iOS 다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주소가 그러니까 127.0.0.1 하고 뒤에 점점 뭐 숫자가 막 써 있죠, 그렇죠? 이거는 내 컴퓨터를 나타내는 그 인터넷 주소예요. 127.0.0.1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 프로그램 그 이따가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도는 데 있어서 뭔가를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서버가 떠 있습니다. 서버. 그 실행을 시켜준 서버.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포트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포트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서 다른 포트 여러 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겹치지 않는 포트가 랜덤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이 서버가 이 포트로 도는 거죠. 51825번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 러닝 상태인 거고요. 터미널 닫으면 얘가 종료가 되면서 서버도 죽겠죠. 터미널 닫으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넥션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웹페이지까지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게스타티드 튜토리얼을 봐라. 너 원하는 언어로. 근데 지금 현재는 파이썬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파이썬 튜토리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Getting Started 보시면 플랫 앱을 쓸 때 프론트엔드 구를 아니어도 돼, 그쵸? 그렇지만 베이직 날리지, 파이썬에 대한 베이직 날리지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파이썬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나오는 대로 왜냐면 이렇게 문법 따로 설명하고 뭐 이런 거 따로 설명하고 다시 또 코드 가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사실 기억을 한 번에 못 하거든요. 계속 하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본인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그 얘기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랄까 포기하지 않고 코드를 계속 배울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플랫 앱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아웃풋 데이터를 플랫 컨트롤에 사용할 건지 또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할 건지 그리고 베이직 페이지 레이아웃 그러니까 페이지 그 프론트엔드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we will also some 패키지 and development option.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우리가 쓰려고 하면 걔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다른 친구한테 주거나 하면 그거를 어떤 이 프로그램 가져가서 깔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튜토리얼에서 설명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 최소 버전은 파이썬 3.7이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설치할 때 MS 그 앱스토어에 있는 게 3.10이었죠. 그리고 우리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도 그 기본 전역을 카피해서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또 터미널 새로 띄워볼게요.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파이썬 버전이라고 치면 파이썬 버전 그 대시 옵션을 주시고 버전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이썬의 버전을 아실 수 있습니다. 3.7 이상이어야 되고 플랫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플랫이 인스톨 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앞에서 한번 이미 인스톨 했기 때문에 인스톨 하면 되고 이 플랫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이 회사에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인스톨을 하는데 옵션으로 업그레이드 옵션을 주면 됩니다. pip 인스톨 플랫 이건 다른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대시 업그레이드 라는 옵션을 주면 최신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호환성 같은 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내가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명확할 때만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그 라이브러리에 뭐 보안 취약점이나 어떤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할 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버전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그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다 업그레이드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여기 라이브러리들이 버전이 언제 걸로 지금 이렇게 인스톨 됐는지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대시 풀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정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얘는 약간 프리 릴리즈 된 거 쓰려고 할 때는 프리라는 옵션을 쓰면 된다. 네, 이제 요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버그가 많이 픽스된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당연히 이걸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WSL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for 리눅스라고 해서, 사실은 그 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닉스 계열의 어떤 리눅스, 그래서 거의 그 OS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 윈도우즈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윈도우즈에서는 이런 코드들이 안 돌아요. 그래서 그 MS가 그 새로운 CEO가 그 우리 MS는 그 윈도우즈 OS 버릴 거야 그러면서 어 리눅스를 위에다가 포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개념이 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윈도우즈도 그 위에 그 리눅스 시스템이 하나 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어떤 리눅스 관련된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위에서 그 WSL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즈가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윈도우즈 11인데 윈도우즈 10이나 1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신 버전, 그것도 WSL1은 잘 안 돌거든요. 근데 WSL2,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 포 리눅스 2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잘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요 가이드를 보고 트러블 슈팅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컴퓨터의 OS 버전이 낮거나 그러시면 아마 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에서는 잘 안 돌기 때문에 예, 그때 요 가이드를 보시고 트러블 슈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이제 기본 설명이 들어갈 건데, 보시면 이제 플랫 앱의 매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자, 제가 그 이번에 작성하는 건 메인 앱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메인 앱이라고. 그리고 들을 붙여넣기를 하면 맨 처음에는 이거 다 아시죠? 이제 그 플랫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야. 근데 요 as는 처음 보시죠? 그 원래는 플랫 라이브러리 쓰려면 플랫 점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길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름이 만약 굉장히 길다고 하면 그걸 매번 계속 치기가 불편하니까 문법에 이렇게 내가 짓고 싶은 이름대로 뭐 팁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약어로 고칠 수 있게 as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놨어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flat as ft, 그러면 이제 내가 ft라고 쓰면 앞으로는 이 플랫으로 부르는 거죠. 플랫. 그리고 여기 이제 함수가 나왔네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봤는데 여기서도 main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고 파라메터로 페이지라는 파라메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콜론하고 ft다 페이지라고 되는데, 이건 뭐 뒤에 요거 쓰는 거는 이 파라메터가 어떤 타입의 파라메터를 받아야 되는지에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 라이브러리에 페이지라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아까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 객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우리 오픈 AI 설명할 때도 많이 설명했잖아요. 이 컴플리션이라는 게 어떤 오브젝트다. 그리고 오픈 AI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플랫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어,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페이지 오브젝트,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펑션은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를 받는데 플랫의 페이지 오브젝트 타입의 거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러니까 펑션은 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어떤 코드 블럭을 표시할 때 이렇게 특정 그 예를 들면 define 이건 define 펑션의 약자거든요. define 펑션 그다음에 콜론. 그러니까 나는 펑션을 define 할 거야. 근데 그 코드 블록은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인덴테이션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인덴테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덴테이션이 네,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같은 인덴테이션까지가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함수인 거죠. 얘는 인덴테이션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는 이 펑션은 이미 여기서 끝났고 얘는 이제 다른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어디까지가 펑션인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패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펑션은 페이지를 받는 펑션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패스 해버리라고 했으니까 패스라는 키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그 플랫의 앱이라는 메서드, 그렇죠? 메서드, 앱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파라미터로 타겟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의 값으로 근데 이 타겟은 펑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이 실행할 메인 펑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메인 펑션을 그래서 타겟 안에다 집어넣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간단한 굉장히 베이직한 플랫 어플리케이션의 그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켜보면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왜냐면 우리가 메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패스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만 딱 뜨는 앱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펑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파이썬 문법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해 놨습니다. 파이썬에서 펑션에 대해 설명해 줘. 그랬더니 파이썬은 블록 오브 코드 야 그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 그리고 미리 펑션을 선언해 놓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펑션들은 파이썬이나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서 선언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펑션의 예가 있습니다. 예. 펑션을 그래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예를 한 번씩 실행을 해 볼게요. ex 펑션 on 파이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고 코드를 카피해서 실행해보면 예, 그리고 한번 실행을 그냥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헬로 존이라고 프린트 되는 헬로 존이라고 프린트가 되죠. 왜 그런지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그젬플은 그리트라는 펑션을 얘야, 그렇죠? def라고 하는 건 내가 펑션을 디파인 하겠다는 키워드고 파이썬에서 그 뒤에다가 펑션 이름을 아무거나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그 가로 안에는 내가 그 펑션에서 받아들일 파라미터의 변수명들을 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name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greet라는 펑션을 호출할 때 name을 하나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변수명이 됩니다. 이 펑션 안에서. 그래서 얘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론 다음에 인덴테이션으로 블럭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greet 펑션은 요만큼이 greet 펑션입니다. greet 펑션이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보면 프린트 함수는 이미 많이 봤죠. 헬로 콤마 출력하는데 이건 이제 문자열은 이렇게 더하기로 문자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 네임 그 헬로 문자열 사이에 네임 변수의 값을 넣어서 문자열을 출력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쓰는 방법은 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트 나는 그리트 호출할 거야. 그리고 변수로 존을 줬잖아요. 존을 그러면 헬로 콤마 띄고 안에 존이 들어간 다음에 느낌표.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풋은 헬로 존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놨고 이 샵은 뭐냐면 파이썬에서 샵은 주석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파이썬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고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거든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읽어 내려가는데 주석을 만나면 걔는 이제 얘는 사람이 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자열이구나 하고서 실제 파이썬 코드는 얘를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보기 위해서 만드는 주석이라는 표시예요. 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행하면 요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된 거죠. 그리고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쓰는 이유는 똑같은 코드를 매번 타이핑하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실행하는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트 존을 한번 실행하고 그리트 지웅을 한번 실행해서 두 번 출력을 하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헬로 존, 헬로 지웅 이런 식으로 네, 설명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있는데 이제 아규먼트를 여러 개 지금 얘는 저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파이썬에서 아규먼트라는 이제 용어를 쓰네요. 아규먼트. 그래서 name이라는 아규먼트, 두 번째로 greeting이라는 아규먼트.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을 건데 만약에 이제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으로 뭘 쓰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보면 x function to 파이 피해서 예, name이라는 변수를 받을 거고 greeting이라는 걸 받을 건데 만약 greeting 값을 주지 않으면 걔는 디폴트로 hello라는 문자를 값으로 쓸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코드를 좀 해석해 보면 greeting 만약에 그리팅에 대한 어떤 문자를 줬으면 그걸 표시하고 주지 않았으면 디폴트 값인 헬로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 파라미터를 받은 네임. 근데 네임은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네임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트 존이라고 호출하면 두 번째 그리팅 문자열은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죠. 그랬을 땐 디폴트로 헬로라는 걸 쓰게 돼서 헬로 존이라고 출력을 하게 될 거고 존 하이라고 그리팅 문자 밸류를 두 번째로 주면 이 그리팅 변수의 값이 하이가 되면서 하이 존이라고 출력이 된다. 실행을 해보면 헬로 존, 하이 존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아규먼트 펑션에 대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또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로 그 왜 우리 수학에서도 펑션은 리턴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턴해서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떤 리턴 값이 있는 펑션에 대한 예제인데 ex 펑션 3 파이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add라는 함수는 a하고 b라는 아규먼트의 값을 받아서 a, b를 더한 다음에 걔를 리턴하는 함수야 라고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만약에 밑에서 result라는 변수 그쵸? 그 다음에 add를 실행하면 2하고 3이 a하고 b에 들어가고 a하고 b를 더했으니까 5죠. 5. 5를 리턴했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한 후에 5가 리턴되면서 이 result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result is now 5라고 주석이 써 있는데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면 되죠. 프린트 result. 네, 그럼 5라고 들어가 있는 5라고 result 값이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파이 잘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네요. 그렇죠? 펑션. 그래서 펑션에 대해서 메인 펑션. 근데 얘는 지금 패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윈도우만 딱 뜨고 실행되는 게 없고 또 하나 만드는 거 해봤고 일반적으로 플랫 프로그램은 flat.app로 코드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 다시 플랫 앱 코드로 들어와 보면 그 내가 이제 프론트엔드 그 플랫 앱을 띄울 때는 맨 마지막에 코드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ft.app으로 끝난다. 왜냐면 얘가 그 윈도우를 띄워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코드를 다 정의하고 마지막에 띄워줘야겠죠. 그렇죠? 먼저 띄우고 코드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거를 먼저 실행을 하면 걔가 너 그 무슨 말인지 못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러를 뱉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뭐 뉴 유저 세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이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윈도우에서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앱을 쓰는 사람이 저 혼자잖아요. 왜냐면 이 윈도우 자체가 제 컴퓨터의 제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만약에 웹으로 띄운다는 건 뭐냐면은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서버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버에서 뜨려면 뷰 이퀄 플랫의 웹 브라우저라고 세팅을 해주면 얘가 웹으로 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떴는데 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속 브라우저에 이렇게 띄울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에 연결된 요 하나하나를 이 유저의 세션, 이 유저의 세션, 이 유저의 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션즈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펑션은 플랫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이다.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앱이 딱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메인 펑션이 실행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메인 펑션을 이 앱의 시작점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용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마다 스레드라는 걸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람 그 세션 하나마다 하나씩 그 이게 실행되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이제 이 플랫 라이브러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걸 다 개발자가 코딩을 다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라이브러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처음 하는 사람도 손쉽게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때는 유저 세션이 그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열 때마다 새로 실행되는 거겠죠. 데스크탑은 그러니까 한 번만 실행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 이 윈도우로 실행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 그 아까 그 서버가 하나가 돌고 플랫 서버가 돌면서 걔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 페이지 지금 이 코드에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이 파라미터의 타입이 플랫의 페이지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라는 이 오브젝트 객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 페이지라는 객체는 그냥 캔버스 같은 거다. 캔버스 같은 거.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캔버스니까 캔버스에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일이 그림 그리는 코드를 짜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 캔버스 위에 올릴 수 있는 하나하나의 뭐 어떤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쓰고 싶은 컨트롤을 이미 있는 것 중에 하나씩 그 레고 조립하듯이 올린 다음에 걔를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예 여기에 예 방금 아까 그 브라우저로 띄우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참고적으로 이 플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플랫 앱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실행되든지 간에 내부에서는 서버가 실행되고 그 랜덤 TCP 포트 그러니까 아까 웹으로 실행했을 때 포트 보였었잖아요. 그 포트를 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포트가 랜덤하게 정해지는 게 싫으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포트를 사용하는 포트 외에 나머지 포트는 연결 안 되게 다 막아버리거든요. 해킹으로부터 컴퓨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랜덤하게 포트가 설정이 되면 그 연결이 안 되겠죠. 그걸 지정하고 싶으면 포트의 값을 정해줄 수 있다. 포트라는 파라미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 때 이 포트 번호로 자기가 지정한 번호로 열면 되겠죠. 그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셉 방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면 어려우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쓸 거야. 그 개념입니다. 페이지를 그 아까 캔버스니까 캔버스 위에다가 그 레고 블록 올리듯이 만들어져 있는 컨트롤 중에 내가 쓰고 싶은 UI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먼저 예를 든 게, 그러니까 FT는 이제 플랫 라이브러리잖아요. 거기에 텍스트라는 컨트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거기에 텍스트 컨트롤을 올려주면 되죠. 그럼 이제 레고 블럭이니까 그 블럭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걔는 이런 식으로 value라는 값을 줄 수 있어. 그러면 텍스트 컨트롤이니까 그 텍스트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텍스트의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린이라고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는데 컬러는 그린으로 나타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이 컨트롤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 캔버스 위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한번 이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그리라고 하는 것이 페이지의 업데이트. 내가 컨트롤 올렸어. 그 컨트롤을 올린 거 여기 화면에 보여줘. 라고 할 때는 page.update라는 걸 호출해야 그 시점에 딱 그립니다. 여기 샘플 코드가 있는데 한번 컨트롤 올려볼게요. 우리 지금 메인 코드에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석으로 컨트롤을 페이지에 넣고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자 펑션은 이 인덴테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인덴테이션 있는 동안 같은 인덴테이션 동안만 같은 블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는 펑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엔터 치면 인덴테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t는 변수예요. 여기서 변수 t 있고 변수고, 그러니까 플랫 라이브러리에 난 텍스트 컨트롤을 쓸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생성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텍스트라는 게 그 내부적으로 클래스로 돼 있어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파이썬 문법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클래스로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텍스트하고 괄호하면 얘는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value로 스트링을 주거나 아무것도 안 주거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코드대로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데 초기의 value 값을 hello world라고 줄 거야. hello world.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처럼 디폴트 그 조회 생략해도 되는 옵션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을 하면 그 값이 들어가는 거죠. 컬러는 그린이라고 나는 그린으로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텍스트라는 컨트롤이 하나 생기는데 요 값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긴 컨트롤이 t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예요. t라는 변수에. 그러면 그 요 블럭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레고 블럭을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기본값으로 헬로 월드라는 밸류가 있고 색상은 그린으로 정해져 있는 컨트롤을 하나 t라는 변수에 가지고 온 거예요. 레고 블럭을. 그리고 블럭을 가져왔으면 조립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페이지에 보이고 싶으니까 페이지에다가 조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페이지, 그렇죠? 페이지에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컨트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로 컨트롤즈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즈라는 게 있죠. 컨트롤 여러 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야. 추가할 거야. 어펜드. 근데 뭘 어펜드 할 거냐면 아까 만든 이 레고 블록 t를 추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려라고 하는 시점에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그립니다. 추가는 됐지만 안 그려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음, 아무것도 안 뜨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장됐는데 안 뜨네요. 왜 뜨지? 웹페이지라고 해서 그렇구나. 웹페이지를 없애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거니까. 실행을 다시 해보면 실행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아이콘이 없어지죠. 예,
내가 이 페이지에 그 텍스트 컨트롤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쵸? 왜냐면 글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땀 업데이트 요걸 호출하는 순간 글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지금 헬로 월드를 그린 걸 보시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그 텍스트 컨트롤이 이 캠페이지 위에 올라가 있긴 있었는데 글이라고 한 순간 딱 그 컨트롤을 그린 거예요. 네. 네. 이해 가시죠? 개념이? 네, 보면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순간 업데이트 UI를 업데이트한다. 근데 이제 코드를 매번 이렇게 두 번씩 쓰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안에 이 두 줄을 한 줄로 쓰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 두 개를 실행하는 건데 쉽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더하고 그려를 한 번에 하는 함수가 add입니다. add. 아까는 컨트롤즈에 append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add해. 그냥 바로 add해. 그러면 추가하자마자 그려. 그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다시 실행시켜 보면 네, 바로 나타나죠. 그쵸? 근데 그럼 이게 되게 훨씬 간단한데 왜 코드를 이렇게 힘들게 두 개로 나눠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여기 올리고 싶은 컨트롤이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 하나 올릴 때마다 계속 전체를 다시 그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내가 하나 올리고 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거 올리고 다 그리고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는 시점과 컨트롤 올리는 시점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그냥 올리자마자 그리는 게 편하니까 요 메서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음, 두 번째 그 예를 보면 여기 보면 포문이 이제 또 새로 나왔네요. 포문 그 I in range 시부터 I 그리고 뭐 이 코드가 막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포문을 또 알아야겠죠. 포문을 파이썬한테 챗GPT한테 포문 그러니까 루프문이라고 하거든요. for 루프문 for 루프문에 대해 설명해 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 루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포문이 나왔네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챗GPT가 바로 알려주잖아요. 이게 그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던 방식은 다른 거예요. 기존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책에서 포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그때그때 바로 알려주니까. 여기 보면 파이썬에서 for 루프는 어떤 반복을 엘리먼트의 시퀀스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해주는 거다. 예를 들면 리스트 또는 스트링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한 for 루프 예제가 있다. 이거는 리스트를 루프 도는 거다. 라고 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좀 해보면 ex 루프 for 루프 모듈 하나 만들고 코드를 카피해서 붙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1, 2, 3, 4가 출력이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1, 2, 3, 4가 출력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예에서는 for loop는 그 뭔가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데 여기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설명도 또 해야겠죠. 그렇죠? 리스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보면은 1, 2, 3, 4라고 하는 이 네 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가로 안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거든요. 1, 2, 3, 4. 그러니까 숫자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반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쵸? 그리고 assigned loop variable. 여기 보면 for i. 그러니까 i라는 변수에 이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반복하게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1이 i에 들어가서 실행되고 두 번째는 2가
i에 들어가서 실행되고 3이 들어가서 실행되고 4가 들어가서 실행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 블럭의 표시입니다. 이게 for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복할 건지는 인덴테이션을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는 그래서 이 프린트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1이 i에 들어가서 1 출력하고 2가 i에 들어가서 2 출력하고 3이 들어가서 출력하고 그래서 1, 2, 3, 4가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했죠. 굉장히 명확하죠. 리스트 가로로 리스트 표현할 수 있고 그 안에 엘리먼트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문자열도에 대해서도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문자열이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저 포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ex for loops 2 해보면 예, 여기서는 H 하나가 C에 들어가서 H 하나 출력하고 2가 들어가서 출력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HEILL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서도 루프를 돌릴 수 있다. 그 다음은 레인지라는 게 또 나왔네요. 레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지는 이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거든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가 아니고 이거는 보면 스페시픽 레인지 인티저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s for loops 3 카피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1, 2, 3, 4 이렇게 루프가 돌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레인지니까 1부터 5까지라는 뜻인데 그 1부터 5까지 돌라는 거죠. i에 하나씩 넣으면서. 그러니까 1이 들어가서 프린트하고 2가 들어가서 프린트하고. 근데 딱 4까지만 딱 돌잖아요. 4까지만.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5 전까지. 이 펑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레인지라는 펑션이 시작하는 숫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기 직전 숫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헷갈리죠. 그렇죠? 왜 1부터 오라고 했는데 왜 4까지만 돌아? 그런 설명이 여기에 쭉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인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걸 한 번 더 질문한 이유는 우리 메인 앱을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 포르프 이 코드를 보니까 얘는 근데 레인지가 10이라고만 딱 돼 있잖아요. 레인지는 아까 뭐 시작한 숫자부터 끝나는 숫자까지 아니었어? 근데 얘는 10이라고만 딱 돼 있네. 그래서 파이썬에 물어봤어요. 레인지 10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레인지 펑션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inclusive 0,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주어진 넘버를 제외한 숫자까지 여기 exclusiv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0부터 주어진 숫자를 제외한 숫자 전까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0부터 9까지. 0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0을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펑션 이 for loop를 돌면 for loop의 다른 예죠. x for loops 네 번째 예 시작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0,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얘는 10번을 돌아요. 10번을 근데 들어있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맨 처음 만드신 분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모든 어떤 집합 엘리먼트의 시작은 0부터 시작하면 돼요. 0부터.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가 1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헷갈려 해서 에러를 많이 내요. 대부분 0부터 시작하는데 이 언어는 왜 1부터 시작해?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 이렇게 10이라고 하면 10번 도는 게 이거 10번 루프 도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 어, 그 10번이라고 10이라고 쓰면 10을 포함하면 11번이 되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0을 빼는 걸로 아마 이 렌지라는 펑션을 디자인했을 거예요. 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이해 가시죠? 이렇게 레인지 여기 보면 다른 예를 좀 더 드렸는데
10 이렇게 하면 2를 포함하고 2부터 시작하는 거죠. 2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2, 6, 2, 3, 4, 5, 6, 7, 8, 9에서 9까지. 왜냐면 10은 포함 안 하니까. 근데 여기 2라는 게 있잖아요. 2. 이건 뭐지? 라고 봤더니 얘는 2부터 10까지인데 2씩 스텝을 뛰어넘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2씩. 그게 무슨 말이지? 그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봐야죠. ex 언더바 for loops 5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2468. 아, 이씩 그 원래 그냥 레인지를 하면 일씩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이씩 올라가라는 소리구나. 그 얘기입니다. 2468. 그렇죠? 그러니까 스텝 밸류 이씩 올라가라. 2468. 네,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1까지. 근데 얘는 빼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죠. 10까지. 실행해보면 1부터 10까지. 네, 이렇게 for loop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for loop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컨트롤 하나를 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그쵸? 페이지에. 그래서 텍스트 컨트롤이 올라갔는데 밸류를 이 루프를 돌면서 계속 바꿔요. 그쵸? 스텝 가로 열고 i. 그쵸? 그러니까 이 i에는 1부터 9까지 들어갈 건데 처음에 1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스텝 1이라고 되겠죠. 얘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 지금 아까 요 부분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까 펑션 예를 할 때 문자열을 합칠 때 이렇게 합쳤잖아요. 이렇게 변수명 그다음에 더할 문자열 변수명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문자열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타이핑하기도 오래 걸리고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파이썬 언어를 만드신 분이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하나 추가했어요. 이렇게 자 샵을 하면 주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얘를 읽지 않습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나는 문자열 안에 변수를 넣을 거야. 근데 f라는 문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중간에 변수 요 안에 있는 문자 안에 내가 넣고 싶은 변수 값을 넣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의 표시를 중괄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괄호. 그러면 첫 번째 변수가 여기 들어가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는 네임을 넣고 아까 지금 그리팅을 먼저 넣고 싶잖아요. 처음에 그리팅을 먼저 넣어줘. 그리팅 그리고 어 그리팅 컴마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을 넣어줘. 그 다음에 느낌표를 표시해줘. 이 앞에 그 따옴표 옆에 이게 따옴표는 문자열인데 그 앞에 F로 붙이면 이렇게 가로로 나는 변수를 넣을 거야. 이 지금 요렇게 코드를 쓰는 거하고 요렇게 코드를 쓰는 거하고 인간이 보기에는 얘가 더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F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스텝 한 칸 띄고 i를 밸류에 넣어줘라는 거죠. 그렇죠? 요 코드를 간단하게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t를 더했죠. t를 더한 다음에 for 지금 인덴테이션이 같은 인덴테이션이니까 요 메인 펑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표시되죠? for i in range 10 그리고 이 for 블록 그러니까 얘는 지금 0부터 9까지 실행하라는 거죠. 10번. 근데 이 for 코드 루프 블럭을 표시하는 것도 콜론 하고 인덴테이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에 t가 이제 요 우리가 아까 가져온 레고 블럭이잖아요. 텍스트 레고 블럭. 텍스트에 밸류를 바꿀 거야. 나는 바꾸고 싶어. 근데 뭘로 바꿀 거냐면 문자열로 바꾸는데 스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여기 사이에다 i라는 값을 넣어줘.
그죠? 여기 이제 스텝 한 칸 띄고 요 i 값을 넣은 값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올려놓은 레고 블럭의 밸류가 요 문자열로 바뀌겠죠. 바뀝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뀌었다고 해서 화면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화면을 그리려고 하면 페이지다 업데이트를 호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업데이트를. 그래야 그립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서 슬립은 넣지 않고, 왜냐면 저 슬립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스텝 9 바로 표시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루프 이게 굉장히 빨리 실행이 돼서 얘를 1부터 0부터 9까지 그렸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 것 뿐이에요. 빠르게 그려서. 그래서 얘는 그 바뀌는 걸 보게 하려고 슬립이라는 걸 넣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슬립을 바로 호출해 보면, 슬립은 이제 기다리라는 거고, 그러니까 잠깐 잠자. 근데 그 단위는 1. 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슬립이 지금 이 코드에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파이썬에 한번 물어볼게요. 파이썬에. 파이썬 물어보면 타임 모듈의 한 펑션이다라고 돼 있죠. 타임 모듈에. 그래서 타임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이 코드를 쓰려고 하면. 그러면 잠깐 멈출 때, 뭔가를 잠깐 멈추고 싶을 때 유용하다. 내 슬립 안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슬립을 쓰려고 하면 저 타임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임 모듈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여서 라이브러리 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타임을 가져오고, 얘는 타임 안에 있는 거였으니까 타임 점 슬립. 예, 타임 점 슬립. 이번에는 지금 아까 없다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보면 이 값에 넣는 값이 세컨드, 몇 초를 포즈 할 거냐. 그러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1초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0 출력하고 1초 0 그리고 1초 멈췄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겠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네,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그리죠. 1초에 한 번씩. 네, 그래서 9까지 그리고 끝났습니다. 네, 이게 이 플랫을 이용해서 화면에 컨트롤을 올리고 그 컨트롤을 그리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 나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